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되면서 전체 감염 건수의 과반을 넘겨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제한하려던 정책을 폐기하거나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상을 조기에 끝내려던 메릴랜드와 인디애나주가 법원 판결로 다시 지급을 재개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열린 일자리가 921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업계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되며 전체 감염 건수의 과반을 넘어 지배종이 됐으며 2주 동안 감염 건수가 15% 증가해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88%의 면역 효과를 유지하고 있고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의 거의 전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백신 접종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급속 확산되며 과반을 넘는 지배종으로 떠올라 비상경고령이 발령됐습니다. CDC는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건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1.7%로 급등하여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 지배종이 됐다고 공표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은 2주 전 30.4%였다가 7월 초 현재 51.7%로 급등한 것이어서 2주마다 근 2배씩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신규 감염자들도 6일 현재 2,914명으로 2주 만에 14%나 급등했습니다. 다만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한 환자들은 17,000여 명으로 2% 줄었고 사망자들은 250명으로 19% 감소한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집계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이 델타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를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항체 효과를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캐나다 연구 결과에서는 87%,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64%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에도 70% 이상의 면역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나온 영국의 연구 결과에선 88%, 스코틀랜드 연구에선 79%의 면역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과 로셀 왈렌스키 CDC 소장 등 미국의 공중건강 책임자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과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는 현재 백신 접종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서 남부 지역과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책임자들은 미국 내 신규 감염자의 95%, 사망자의 99.5%는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전체적으로 한 번 이상 백신 접종률이 현재 전체 인구에선 55%, 18세 이상 성인에선 67.1%를 기록하고 있으며 접종 완료율은 전체에선 47.5%, 성인에선 58.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는 40%인 것을 비롯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 등 남부 지역 10개 주의 한 번 이상 접종률이 5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 확산되면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백신을 접종했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백신을 접종했으면 굳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의무화가 권고사항으로 완화됐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로 마스크 착용 여부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 일부 지역에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마스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사는 미국인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 비율이 49%밖에 되지 않은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와 신규 감염이 급증한 LA 카운티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이 효과적이더라도 코로나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보다는 백신을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한 DC 보건부 역학자는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마스크 의무화가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DC의 집계에 따르면 미 전역의 코로나 사망자 18,000명 중 99.2%가 백신 비접종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보다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확실한 방역 방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또한 CDC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대중교통, 병원, 비행기 등을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각 지방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서 각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1%로 급등하면서 CDC가 기존 마스크 관련 지침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이 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제한하려던 정책을 완전 백지화시켰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앞으로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 등록하는 한 현재와 같이 무기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친이민 정책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반이민 또는 제한 정책을 폐기하거나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제한하려던 정책을 완전 백지화시키고 기존의 무기한 유학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새 정책 규정의 1차 제한을 철회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행정부가 시도하려던 유학생 비자 기간의 제한 정책에 32,000건의 의견이 쇄도했고 99%나 반대 의견이어서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중동과 아시아 등 일부 국가 출신들에게는 2년으로 한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거센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기간 제한 시도에 미국 내 교육기관들과 이민사회, 이민단체 등 각계에서는 명백한 외국 학생 차별이며 4년 안에 학업을 마치는 비율이 미국 학생들보다 높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지도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필요한 비자 연장을 하는 등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승토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면 백지화에 따라 미국 유학생들은 앞으로도 예년과 같이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등록해 12학점을 이수하는 동안에는 무기한으로 미국서 체류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유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체류 만료일 대신에 DS, Duration of Stay라는 표기를 받아 유학 조건만 지키면 무기한 공부할 수 있게 허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오는 한국 학생들은 출신 국가별로 보면 3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급감했던 2020년 한 해 미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은 1,911명으로 전년에 23,806명에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인도는 16,700여 명으로 1위로 올라섰지만 전년에 46,000여 명에서 급감했습니다. 더욱이 줄곧 1위를 달리던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들은 지난 한 해 15,000여 명으로 전년도 10만 8천 명에서 근 10분의 1로 급감하면서 1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학생 제한은 주 타겟이 중국으로 중국 유학생들 중에는 공산당 관리나 스파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우방 국가들의 미국 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열린 비자,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 등 미국 비자 정책에 허점을 악용하려는 적성국, 경쟁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로 제한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일주일에 $300씩 지급하는 연방 실업수당을 두세 달 앞당겨 조기에 끝내려던 26개 주들 가운데 메릴랜드와 인디애나주 등이 법원 판결로 다시 지급을 재개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2개 주가 중단했던 연방 실업수당을 다시 지급하게 됐지만 다른 주들도 비슷한 소송에 걸려 있어 혼란만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도 두세 달 일찍 끝내온 26개 주가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을 재개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인디애나주 등 2개 주는 법원의 판결로 중단했던 연방실업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 2개 주에서의 법적 소송에서 법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자금인 연방실업수당을 주지사가 중단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자 해직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지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조기 종료했던 메릴랜드에서는 30만 명에게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씩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월 19일에 조기 종료했던 인디애나주도 22만 5천여 명의 실직자들에게 연방 실업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2개 주에서 50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기 종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26개 주 전역으로 법적 소송과 지급 재개 판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26일자로 연방 실업수당을 일찍 끝낸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실직자 3만 명이 집단 소송을 걸었으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소송 판결로 일단 연방 실업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70만 명이나 주당 $300씩 받게 됩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25개 주 주지사들은 6월 12일부터 7월 초 사이에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끝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8월 3일 한 달여 전 종료를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이들 주지사들은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에 의존해 일하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흔해 오픈된 일자리가 많은데도 업계가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기에 끝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 때문에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실직자들은 10%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40% 이상은 바이러스 위험과 보육 문제 때문이라고 답한 조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열린 일자리, 즉 잡 오프닝이 921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업계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직자들은 크게 줄어든 대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스스로 그만두는 이직자들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의 이상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워야 할 열린 일자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업계 구인난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잡 오프닝, 즉 비어있는 열린 일자리는 5월 말 현재 921만 개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4월의 추정치 919만 개에서 16,000개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잡 오프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12월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당초 4월에 잡 오프닝이 930만 개로 최고치를 기록했었으나 919만 개로 하향 수정됐고 5월에는 921만 개로 집계돼 이 수치가 최고치로 수정 기록됐습니다. 비어있는 열린 일자리 921만 개는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에 나선 미국민 930만 명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이상현상을 보여 업계는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거의 탈출하고 경제가 전면 개방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셧다운으로 지난해 4월 2,200만 명이나 해고됐던 해직자, 실직자 비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그만두는 이직자들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5월 말 강제로 감원된 해직자들의 비율은 전체 실직자의 0.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스스로 그만둔 이직자들은 360만 명으로 전체 25%나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식당이나 호텔, 레저 업종을 중심으로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시급을 올려주거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을 유연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녀 돌보미 보육 지원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인디드라는 전문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직자들의 다수인 40%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느끼고 자녀 보육 문제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20%는 배우자가 일하고 있어 맞벌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19%는 아직 여유가 있어 구직 활동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적은 10%만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구직을 늦추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